2003년 12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일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집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저녁밥 짓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남편은 근처에 살며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 이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이 씨는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손을 넣어 아내의 핸드백을 꺼냅니다. 그리고 핸드백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죠. 집에 들어간 남편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는데요. 아내 박 씨는 빨랫줄에 목이 졸린 채로 죽어 있었고 3살 난 아들은 보자기, 10개월 된 딸은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 질식사에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목이 졸려 죽은 아내에게서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가 자식들을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우선 자녀들이 잔혹하게 살해된 모습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되도록 잔인한 방법을 피하고 살해 후에는 시신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박 씨에게는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할 만한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도 정신질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엌에는 식사 준비를 하던 음식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은 타살의 무게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면식범의 소행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던 중 사건 당일 오후 3시 엘리베이터 CCTV에서 동창생 이 씨가 목격됩니다. 이 씨는 사건 현장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그 누구보다도 크게 슬퍼하면서 남편을 위로해줬던 사람이었기에 경찰도 처음에는 참고인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참고인 조사 중 이 씨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씨가 소매로 자신의 손을 계속해서 가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상하게 생각한 형사는 이 씨에게 소매를 걷어보라고 말했고 선명한 끈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화장실을 고치다가 생긴 상처라고 둘러댔지만 형사는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자택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잘린 페트병을 발견하고 결국 이 씨는 범행을 자백합니다. 다음은 이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밀실 트릭입니다. 집에 자주 놀러가 아이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는다. 그동안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범행 동선을 짠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마침내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 오면 먼저 3살 난 아들을 작은 방으로 유인한다. 깜짝 쇼를 준비해서 엄마를 놀라게 해줄까? 방으로 들어온 아이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은 후 보자기로 목을 졸라 살해한다. 그리고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박 씨에게 가서 말한다. 큰애가 깜짝 쇼를 준비했어. 눈을 가리고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박 씨가 방문 앞으로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둔 올가미를 박 씨의 목에 건다. 그 뒤에 줄을 방문 위로 넘기고 힘껏 잡아당겨 목 졸라 죽인다. 박 씨가 손을 사용해 줄을 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딸아이를 미리 품에 안겨 후손을 못 쓰게 할 거니까. 문틀에 줄 자국이 남지 않게 페트병을 덧대고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장갑도 낀다. 마지막으로 남은 딸은 비닐봉지를 씌워서 죽인다. 일을 다 마친 뒤에 집안을 청소하고 밖으로 나온다.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복도에 난 창문 틈으로 열쇠가 든 박 씨의 핸드백을 밀어넣는다. 이 씨가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한 이 계획은 범행 당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DNA 수사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을 찾아내야 했는데요. 어떠한 물질적인 증거, 목격자도 남기지 않은 밀실 살인이었죠. 조사했던 형사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대체 왜 박 씨와 그녀의 자녀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걸까요? 이 씨가 밝힌 살해 동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녀가 너무 질투났다. 나보다 훨씬 못한 걔가 나보다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다. 이 씨를 탐문하던 프로파일러가 그녀의 자식들까지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까지 같이 보내주면 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이 씨와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이 씨가 박 씨에게 불륜을 들켜서 살인을 저질렀다. 박 씨에게서 남편을 빼앗기 위해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는 등의 가설이 나왔지만 사실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이 씨는 사형을 부형받았는데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박 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비참함을 느낀 점 등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고 합니다. 범행 수법, 범행 동기, 그리고 재판의 결과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최악의 살인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밀실 살인이라는 끔찍한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사건의 참혹함은 영화로도 전부 담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